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6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경 김재규의 총탄으로 서거하신 박정희 대통령 4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박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후에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기자들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서 묘역을 찾은 것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 2016년에도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추도식을 며칠 앞두고 개인적으로 부친 묘역을 찾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어제 윤 대통령 참배는 헌화, 분향,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참배에는 윤 대통령 이외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요인들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도 참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전후하여 묘역을 참배한 적은 있지만은 현직 대통령의 참배는 이례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일 때 박 전 대통령 서거 28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 묘역을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 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하여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진정한 혁명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비교하면은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5년 전 2017년 당시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이 몇 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우정사업본부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를 만들기로 했다가 요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든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문재인 정권이 방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은 정권 교체를 실감할 수 있는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기리는 일에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화폐도안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동상을 기념관에 설치하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것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경의를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일이라든지 서거일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묘역을 참배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걸 보면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 자유의 가치를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또 세계 시민이란 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절개합니다. 세계 시민이란 말을 맨 처음 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50년 7월 19일 대구에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영문으로 된 편지에서 세계 시민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미국인으로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가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월드 시티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지금 유족들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 양자 되시는 분이 살아 계시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한국 현대사에서 살려낸다는 것은 남북 대결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남북 대결은 이념 대결이기도 하지만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역사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유신시대 7년을 독재라고 비판을 하지만은 그 7년 동안 중화공업을 건설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고 4대강 유역 개발을 통해서 댐을 10개나 만들고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새마을운동 사업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줄이는 이 대사업을 했던 그 7년의 유신기간이 없었으면 한국은 지금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살아도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근사한 나라를 이어받아서 지금 앞으로 5년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과 박정희에서 리더십의 아마 본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것은 개성해서 더 발전시킬 부분을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생애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모두 자유통일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승만 시대에는 북진통일이란 말을 썼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성공통일,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는 평화통일이란 말로 바꿨지만은 그 내용은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18년간의 대전략은 자조정신 위에 자립경제를 세운다. 자립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자주국방력을 건설한다. 자주국방력을 가진 나라라야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유통일한다는 확실한 대전략이 있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맡은 역사적 임무는 자유통일 또는 자유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